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쉽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거리를 리얼한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잠깐 제 소통 저는 이제 윤석빈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친한 사람들 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뵌 분들이 많으신데 편하게 저한테 이제 단톡방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응해드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러스트 커넥터 하는 제가 아이덴티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졌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연결과 융합의 시대인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다면 저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역할.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제가 아이덴티티를 제가 벌써 이제 3년 차네요.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업협력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학회라고 해서 주로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주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관련된 교수님도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픈 블록체인 포럼이라는 제가 커뮤니티 대표를 맡게 됐는데, 이거는 아까 뭐 법 규제 말씀하신 제가 딜라이트 조원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법은 네가 하고 IT는 내가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엑스퍼트 그룹을 제가 제가 맡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IBM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있었지만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IBM이 만들어 도네이션 하는 건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돼서 블록체인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벌써 한 3년 차네요. 벌써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워낙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3년 차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입문하신 분들도 사실은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이 워낙 지금 변화가 많은데 올해가 딱 스타트업 마켓에서 엔터프라이즈 마켓 그리고 또 이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20년 하시면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 싱킹 플러스 린 스타트업 에자일을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개방적 혁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일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과 잘 이제 공감하고 디자인 싱킹이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고 얼마나 빨리빨리 이제 에자일을 하고 린 스타트업이죠. 얼마나 빨리 공감하고 한번 이 생각해 놓은 거를 만들어 보고 피드백 받고 이제 얼마큼 이렇게 선순환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관심들이 많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관련돼서 제가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체 내용들은 제가 융합적인 부분, 기술에 대한 하여튼 블록체인을 하려면 기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기술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기본적인 부분하고 시장 현황 그리고 기업 관점에 대한 블록체인 개요 정리, 블록체인 사례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1세대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원리를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2세대인 이더리움 쪽 부분이 있고 이더리움을 하고 나서 유니버스 통해서 한번 바스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본 무료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무료 가입을 하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하이퍼레저 부분을 제가 또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블록체인 개요 정리 사례 이렇게 해서 좀 관련돼서 제가 시간을 좀 오늘 시간들이 계속 길죠. 오늘 어쨌든 제가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자료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잘 되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동반성장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기 전에 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제가 이제 흰머리가 이제 유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흰머리가 유전이라서 어디 이렇게 많이가 오해를 받는데 제가 좀 머리가 좀 길면 강기영 외교부 장관 닮았다는 얘기 듣고요. 머리가 짧으면 빅뱅 탑이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별로 반응이 없.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좀 관련돼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 지금 블록체인 자체만으로에 대한 가치보다도 특히 융합하는 부분이죠. AI라든지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ABCD라고 하거든요. 그 융합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는 밸류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밸류는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willing to pay죠. 기꺼이 돈을 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제품 서비스가 있는데 뭐가 가치냐고 하면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낼게 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뭐 글로벌 밴드 일을 해봤는데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낼게라고 하면은 별로 문제는 안 생기는 그럼 어쨌든 해결이 돼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해결이 되는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런 가치적인 부분이 없었을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 블록체인은 어떨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조사 기간이 많이 나왔죠. 현재 블록체인 회사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인프라적인 시도적이 있고 현재 블록체인이 기꺼이 돈을 낼게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인프라로서 차근차근 가고 있어서 현재 블록체인이 어떤 건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본질적인 같이 내가 어쨌든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프라 서비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많이 보는 아마 몇 번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이렇게 다 스마트폰 여기 아이도 있네요. 네.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휴먼아 훅 인간들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좀 붙잡혀 살고 있지만 머신아 러닝이죠. 기계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기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고2, 중2, 중1 이제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식구들이 이제 집안에 있는데 대화를 잘 안 해요. 다 저희 중1 막내 아들은 뭐 배틀그라운드나 7개의 대제 뭐 그런 거 열심히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있고 고2, 중2 딸 둘은 뭐 유튜브로 BTS를 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뭐 신곡 나온 뭐 마마무의 솔라 뭐 그런 거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저희랑 대화를 잘 하고 와이프도 뭐 카톡으로 동네 분들의 교회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메일 보거나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사람들 간의 이제 대면적인 특히 이제 이런 비대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이제 제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저는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나와 있는데 이걸 ABCD라고 말씀드려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ABCD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거가 왜 얘기하죠. 블록체인 수업인데 블록체인이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같이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1, 2차 산업혁명 오프라인 현실이죠. 물질, 소유,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오프라인 현실이 있고요. 오른쪽 원은 온라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관계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 통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슬램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뭐 네이버, 그렇죠? 구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온라인에 있는 이 세계가 또 다시 이쪽 오프라인으로 씁니다. O2O라고 표현하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아주 뭐 대표적인 얘기가 강남역에 가보시면 지금 뭐 네이버 프렌즈, 라인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가 있어요. 분명히 카카오나 네이버는 온라인 회사였는데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죠. 미국에 있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원래 커머스 서점부터 온라인 서점부터 시작해서 커머스 굉장히 큰 회사가 됐는데 아마존 관련돼서 실제 매장 아마존 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장을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금융회사가 되고 있죠. 아까 뭐 금융 관련돼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는 미국 못 가지만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제가 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쪽에 제가 아무리 얘기하면 제가 뭐 서강대학교 산업혁명 교수고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증명을 해서 냈을 때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 줄 거냐고 봤을 때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막 증명을 많이 해야 간신히 아마 되거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주기 쉽지 않아요. 외국인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마존에 대한 거를 하다 보면 제가 아마존 서점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커머스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은 연체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이 쌓여 있으면 아마존은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아마존 카드가 나오고 이제 융합적인 아까 이제 뭐 좀 있으면 뭐 구글 카드도 나오더라고요. 금융권 말씀하셨는데 금융권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의 질과 양이 인공지능을 이제 좌우하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인종차별적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 AI다? 그러면 AI가 인종차별적인 게 됩니다. 어쨌든 데이터의 질과 양이 중요한데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나와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부분에서 보면 제가 전에 한번 기고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를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그러면 빅데이터, 데이터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으니까 AI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빅데이터나 데이터는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이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낼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빅데이터나 데이터는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냉장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계속 잘 보관할 수,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블록체인의 핵심이에요. 아마 트러스트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은 뭐 트러스트 머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프로그램 머신 얘기를 할 건데 믿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뭐 N으로 시작하는 포털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맛집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실제 경험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N으로 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열심히 막 검색을 했어요. 맛집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제가 가봐서 차를 몰고 애가 셋이니까 뭐 차를 몰고 갔는데 실제 맛있지가 않았어요. 맛집이 아니었던 거죠. 맛집 정보는 누가 올릴까요? 실제 맛집에 갔던 분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네이버 그 관련돼서 마케팅, 온라인 마케터들이 올리는 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맛있을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의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블록체인이 이렇게 담보해 줄 수 있다, 서포트할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부분은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뭐가 블록체인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도와줄 수 있는,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걸 준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또 말씀드릴 건데 본질적인 부분은 신뢰성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 있을 때 심지어는 AI를 믿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AI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 표현은 AI 안에 만약에 마치 블랙박스처럼 드는 거죠. AI 안에 블랙박스처럼 놓게 되면 지금 AI가 나온 데이터, AI에 대한 결과물을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딥러닝 같은 거 보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마치 AI 안에 블랙박스처럼 블랙박스는 아시죠?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AI와 AI의 통신이라든지 AI 안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움직임이나 그 액티비티 자체를 마치 블랙박스처럼 놓는다고 하면 AI 자체도 뭔가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키워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신뢰성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ABCD 관련돼서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블록체인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이 신뢰 기술 나와 있죠. 그래서 트러스트한 부분에서 컨텐츠, 화폐, 데이터, 디지털 자산 이런 블록체인의 신뢰 기술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AI하고 중간에 데이터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통해서 나중에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라든지 핀테크라든지 AR, VR, 스마트 시티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블록체인은 신뢰 기술이다. 신뢰 기술이 있고 중간에 AI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서 서비스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쪽에서 블록체인의 신뢰 기술이 있는데 일단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좀 이미지가 안 좋죠. 왜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데 약간 암호화폐 너무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투기 세력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비슷한 거 많아요. 다단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법적인 것도 이슈가 많았죠. 화폐,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 FATF라든지 이번에 특근법 생기면서 이제 약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갈 건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컨텐츠, 뭐 데이터, 자산, 디지털 자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디지털 자산이 되는 부분에서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다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금융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칸막이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다 융합이 되고 있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서 여기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헬스케어,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헬스케어 이슈가 많죠. 또 뭐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원격 진료가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변화가 있죠.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런 ABCD를 통해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뭐야? 한마디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일단 좀 입문이니까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표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블록체인 한마디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 그래서 트러스트 머신. 그렇죠? 프로그래머 머니라는 표현 쓰는데 가장 첫 번째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계다. 트러스트 머신이라는 걸 꼭 뭐 여러분들이 어디 뭐 면접을 가시거나 나중에 했을 때 블록체인이 뭐야 그랬을 때 어떤 뭐 트러스트 머신 얘기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8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인증기관 없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계다. 그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가치 부분은 이건 박승 교수님이 많이 쓰시는 장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PC가 처음 났던데 PC의 등장 75년도에 여기 다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PC가 그때 등장했던 IBM PC가 나와서 정보의 소유와 생산이 생긴 거죠. PC의 등장이 가장 큰 기술의 변화, 가장 큰 변화죠. 75년도 PC 나와서 정보의 소유와 생산이 됐죠. 근데 열심히 소유와 생산했지만 공유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이걸 넣었다가 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윈도우즈 처음에 이제 3.1 설치할 때 플로피 디스크가 한 30장 됐어요. 그걸 넣었다 뺐다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정보의 소유 생산이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공유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공유를 혁신적인 부분이 인터넷이 등장하죠. 여기 모자이크 남아있는데 93년도에 인터넷 등장 통해서 정보의 공유는 여기 PC가 네트워크 통해서 HTTP 그런 그 프로토콜 통해서 월드와이드 이렇게 연결돼서 월드와이드로 정보의 공유돼서 그 당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90년대 중반에 저도 이제 모뎀 통해서 했을 때 그때는 뭐 그 제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가서 HTML로 사진만 나오지 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의 공유가 됐죠. 근데 정보의 공유가 되는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인터넷이 있는 정보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파가 있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PC 앞에 강아지 개가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 치는 사람이 개인지를 모르는 거죠. 강아지 모르는 실제로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이 또 뒤에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정보가 공유되고 하지만 아주 가치가 높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뢰성의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 자체가 처음에 월드와이드 처음에 나왔을 때 자체가 시큐리티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많은 보안 회사가 많이 이제 득세했죠. 왜냐면 그 프로토콜 월드와이드 앱이라든지 인터넷 그 통신 규약 자체는 인증이나 아니면 그 신뢰적인 부분, 보안 부분이 좀 빠져 있어. 그 다음에 계속 덧붙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나중에 그 백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시작을 백서부터 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인증기간 없이 이제 그런 그 실제 이 인터넷 제2의 인터넷이라 보여지는 처음에 이제 제1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의 인터넷이라면 두 번째 블록체인은 가치의 인터넷, 더 밸류 오브 인포메이션을 표현해서 실제 블록체인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 아까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소유와 생산이 있었고 공유됐는데 그 다음에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믿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처럼 블록체인이 우리나라는 이미지가 되게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미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스타벅스 이미 다 글로벌 자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다 이미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처럼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실질적인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라고 나중에 또 이더리움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건데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월드 컴퓨터라는 표현을 써요. 이더리움 만든 비탈릭 부테님이 말했죠. 우리는 월드 컴퓨터라는 분산 컴퓨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치 블록체인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 생각, 느낌 자체를 너무 암호화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실제 시간축의 감에 따라서 한번 이거를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2014년도가 나와서 X축은 시간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씩 각 그룹별로 나라별로 이더리움이 약간 조금만 잘 보시면 이더리움이 2014년도에 직접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지나서 그다음부터 많은 프레이트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 이제 여기 보면 뭐 유럽, 노스 아메리카, 미들 이스트 이렇게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나온 부분들. 2016년도 지나죠. 그때 다우 포크가 됐던 나오고 이때 실제 블록체인 암호화했던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안 계십니다. 다 돈을 벌고 다 해외 나가 계시죠. 2017년도 US가 나왔고 2017년도 10월달 폭발적인 이제 우리 2028년도 텔레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18년도다. 물론 이제 이 이후로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명한 그 시뮬레이션인데 블록체인은 되게 글로벌한 프로젝트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 뭐 프로젝트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후로는 이제 2018년도까지만 잡긴 했지만 보시면 각 대륙별로 되게 다양하게 AI나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미국, 중국 기술이 앞서져 있죠. 근데 블록체인은 어쨌든 뭐 지금도 약간 그 당시보다는 좀 갭차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글로벌리 우리가 빨리 접근하면 캐치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다양한 나라별로 글로벌리 하고 탈중앙화처럼 마치 느껴져요. 꼭 미국 위주, 중국 위주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 많은 트위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비전이 있고, 뒤에 또 설명됐지만, 뭐, 가트너도 3,300조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글로벌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는 데이터 테크 시대의 핵심 플랫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주인공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도와주는 역할이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DT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데이터의 통제,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테크 시대에서는 데이터 소유권, 통제권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이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됐죠.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 거기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핵심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뭐 페이스북, 구글이라든지 90% 이상이 소비자 데이터 산업화를 통해서 도출되고 있고 이렇지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플랫폼은 블록체인 베이스로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 GDPR은 유럽에서 나와 있는 그 데이터의 권한 및 소유 강화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핵심적인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하실 때 데이터가 아니 뭐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융합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GDPR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권한 뭐 잊을 수 있는 권리라 표현된 GDPR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좀 법적인 부분이나 IT적인 부분도 많이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의 기술 특징과 가치를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터널 오브 밸류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자산화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1세대가 정보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은 2세대는 인터널 오브 밸류에서 디지털과 데이터 자산화하는 부분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러스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없는 상대방과 안전한 거래. 가치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동호회 활동을 해요. 뭐 골프는 많지 골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축구 동호회나 볼링 동호회를 했을 때 보통 동호회 할 때 총무를 세우죠. 총무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회비 걷고 이렇게 하죠. 근데 본질적인 질문, 총무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총무가 사실 뭐 제가 이런 뭐 동호회나 아니면 이런 동문회에서 이런 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총무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단톡방처럼 그 회원 장부 관리를 다 같이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그 총무로 인해서 총무를 세우지 않고 모든 뭐 거기 있는 10명 정도, 뭐 30명 정도 있다. 만약에 동호회 멤버들이 있다. 총무를 세우지 않고 모든 입출금 관계를 다 같이 공유한다면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만약 누가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서로 맞추다 보면 그 조작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치 동호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호회 회비 문제나 그런 총무 문제, 총무를 세우지 않고 다 같이 장부를 공유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이제 신뢰가 없는 상대방과 안전한 거래,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프로그래머 머니 표현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머니, 프로세스 자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머니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중1 이제 아들이 있는데 용돈을 제가 프로그래밍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중1이니까 술집, 호프집은 못 가고 이거는 학용품하고 책만 사라고 제가 용돈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아들은 제가 그걸 디지털 머니 주면 제 아들은 딴 건 못 쓰고 싫어하겠지만 책 보거나 뭐 공부하는 데만 써야 되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 에브리띵, 프로그래머 머니, 자산, 프로세스 등 이렇게 크게 인터널 밸류, 트러스트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에브리띵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고 여기서 기술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는 토큰이라든지 결제, 인텐시브, 투명성, 추적성, 불변성
투명성은 다 같이 공유하니까 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적성은 이제 프로버먼스라고 하는데 원산지가 어딘지 계속 이제 나중에 그 기술 통해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다 같이 공유하고 그 변화되는 부분을 다 체크되기 때문에 추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불변성은 나중에 해시 기술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한번 비가약적이 한번 저장된 거는 지울 수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변성이 부분이 있고 탈중앙성, 아까 처음에 중앙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인증기간 없이 다 같이 공유하니까 탈중앙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직지성성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가장 이따 뒤에 또 정확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중앙화 말고 같이 여러분들이 공유되는 부분도 좀 밸런스라는 거죠. 약간 탈중앙화와 약간 중앙화 리얼 월드는 워낙 중앙화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인터페이스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3.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번에 가트너 2020년에 대한 주제가 프랙티컬 블록체인이에요. 여러분이 워낙 블록체인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 보면 실제 글로벌 기업들 JP 모건, MUFG 뭐 아까 페이스북은 리브라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리브라가 원래는 달러, 유로화, 옌 그 자체 패깅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화폐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도 좀 왜냐면 워낙 그렇게 되면 미국 갖고 있는 달러나 중국이나 그런 거 다 없애고 페이스북 리브라 자체가 달러의 어떤 권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견제를 받았죠. 그래서 청문회도 열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이 새로 나온 리브라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나오고 나서부터 작년에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왜 써야 돼라는 얘기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가는 방향이구나 다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카카오나 라인이죠. 아까 카카오는 이미 그라운드 X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이번에 좀 우리나라 대표적인 블록체인 회사가 만들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카카오는 다 쓰시잖아요. 오늘 좀 저희도 카카오 단톡방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설명해 주면 카카오 메신저를 카카오가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지갑을 갖게 될 거예요. 좀 이미 그런 관련돼서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면 나도 인지하고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자산이 원리를 갖게 되는 거고 카카오톡을 보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토큰 전송이라든지 자산 이동이 나는 겁니다. 카카오가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카카오뱅크도 있죠. 이런 변화가 많은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미 그런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 뒤에 잠깐 뭐 카카오 얘기도 들게 할 건데 카카오는 이미 그런 지갑도 카카오톡 내에다 매장하려고 페이먼트라든지 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까 금융권 관련 분들 많이 가고자 하고 난 방향성이 있는데 카카오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카카오도 굉장히 아주 열심히 리서치도 하고 있고 클레이튼, 그라운드 X하고도 저희들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요. 라인은 워낙 우리나라보다 일본, 동남아에서 많이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메신저로 있지만 메신저 자체가 빅플로어라고 하죠. 이렇게 좀 IT와 융합을 해서 테크핀 업체로 해서 라인도 블록체인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일본, 동남아 시장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미 갤럭시 10 이후로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 지금 디지털 지갑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런 하드웨어 원래 부분이 있는데 삼성도 이미 뭐 본인들은 다 외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좀 리서치하고 있고 뭐 SDS가 갖고 있는 뭐 하이퍼레저로 하는 뭐 SI 관점이나 인프라 관점뿐만 아니라 삼성 자체 내에서 굉장히 전자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왜냐면 삼성이 워낙 볼륨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거래하는 부분, 그 금융 비용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쓰는 것 자체는 ERP와 연동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는 그 크로스버더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고 해외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융 비용만 절감해도 굉장히 큰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움직임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모바일처럼 인프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계속 말씀드리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이 돼서 인프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JP 모건은 이미 쿼럼이라고 해서 EA라고 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이더리움은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이 약간 엔터프라이즈용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스택들이 있는데 그거를 JP 모건은 이미 내재화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프랙티컬 블록체인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어 뭐 블록체인 3.0 이제 2020년도 지금이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움직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